이 앞 시간 강의에 이어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정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 3강 시작이 표준 직업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 평가 2차 시험에, 실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직업 정보, 크게 우리나라의 표준 직업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고, 음,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고, 자, 너무 두껍죠?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캐코 코드로 불리워지는 한국 고용직업 분류. 그리고 이런 분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직업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한 사전이 한국직업사전이 있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이것은 통계청에서 제공되고,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직업사전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제공됩니다. 각각 제공원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노동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에 관하여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직업정보 생산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총체적인 정보 제공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8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기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에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정보 자체가 갖는 절대적인 시간 소요는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경우 3차에서 4차 개정까지는 1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7 내지 8년 주기로 개정되고 1992년부터 직업세계의 변화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있죠. 이렇게 표준자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KS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바꾸기로 잠정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자, 한국 표준 산업분류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이 표준 산업분류인지 표준 직업분류인지 매지가이 보는 것 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읽을 때 자체에 강조를 주세요. 한국 표준 산업분류, 한국 표준 직업분류, 한국 표준 고용분류 이렇게. 음. 아까 앞에 그냥 표준자를 빼놓고 그냥 산업분류, 직업분류 이렇게 읽으셔도 되기는 되는데 전체를 다 읽어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정보의 하나인 한국표준 산업분류는 산업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국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통계 자료에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자, 시작은 굉장히 오래되죠.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가공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 분류를 제정했고 1964년 4월 비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업 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17년 1월 제10차 개정분류를 고시하고 7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보통 한 5년 단위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분류. 산업분류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산단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생산단위하면 너무나 막연하니까요. 사업체나 기업체를 생산단위라고 그래요. 자, 사업체나 기업체가 생산단위인데 이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자,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자, 이건 전부 다 기업체죠. 기업체가 생산단이라 그랬죠. 자, 뭐 유신 기업, 뭐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사한 게 제조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산업이 되고, 자, 예컨대 어, 삼성생명, 하나증권, 자, 그 다음에 하나증권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사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산단위죠. 근데 이 생산단위는 주로 자, 비슷한 활동의 그 유사성에 따라 이건 금융보험업이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제조, 금융보험업, 강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자, 이는 다음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데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자, 순서에 따라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내부 평가 이렇게 문제 내면 반대로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틀렸다고 합니다. 순서를 맞추세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자, 이거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자,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로 산업 분류를 분류합니다. 자, 예컨대 상치가 나오고 배치가 나오면 산출물이 상추, 배추죠. 그러면 농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입물의 특성, 자,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까지 압니다. 여기서 결론지면 이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자, 산출물의 특성은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나 산출물의 수요처나 산출물의 기능 등이고, 투입물의 특성은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 기술 및 시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계 단위란 말이 나오는데 이 통계 단위는 그대로 아까 자, 위에 써져 있는 사업체나 기업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통계 단위가 생산 단위고 이 생산 단위 그대로 자, 사업체하고 기업체를 말합니다. 같은 얘기요. 사업체하고 기업체가 통계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국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체들을 통계 단위로 분류를 정확하게 해놓은 이유는 솔직히 세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그 기업체마다 전부 다 세금을 물리고 세금률이 각자 결정되고, 자, 고용보험 보험료율도 결정되고, 또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율도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체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한 단위를 통계 단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통계 단위는 생산 단위 활동, 생산 재무 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를 말합니다. 관찰 단위는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적 동일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 수집의 가능성이 있는 생산 단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그 한 이상의 산업활동 기업 집단 지역 단위, 자, 기업체 단위, 자, 단일 산업활동, 활동 유형 또는 활동 유형 단위, 사업체 단위 등등으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사업체 단위는 자, 사업체하고 기업체가 대표적인 생산 단위고 통계 단위라고 그랬어요. 사업체 단위는 공장, 강산, 상점, 사무소 등으로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 있는 통계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사업체 단위예요. 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 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이므로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 통계 작성에서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 사업체 단위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체 단위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체하고 기업체가 대표적인 통계 단위이고 생산 단위이고, 생산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체 아니면 기업체 단위예요. 기업체 단위란 제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요.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자,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로 결합해서 기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입니다. 자, 이제 통계 단위는 입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사업체와 기업체의 단위고 생산 단위가 니꼬르 통계 단위라는 거. 그리고 통계청에서 자, 우리가 관찰 대상이다.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이거 읽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교육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서비스 사업체가 2만 개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부평 쪽에다가 하나의 업체를 더 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을 서로 바꿔서 낸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사업체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관찰 단위가 하나 더 생긴 게죠.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 2만 1개 이렇게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계 단위예요. 자,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입니다. 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산업이란 뭐냐? 산업이란 유산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자, 생산 단위의 집합.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2차를 쓰셔야 되잖아. 그러면 산업의 정의를 내릴 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생산 단위의 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생산 단위가 사업체나 기업체를 말하는 거잖아. 사업체, 기업체. 이 생산 단위의 집합.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전자는 제조업. 그런데 이 생산 단위들은 서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국민은행, 하나증권, 삼성생명은 자, 그 성격이 제조업하고는 좀 틀리죠. 이건 금융보험업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산 단위들을 집합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 예컨대 금융보험업.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가산직업전문학교, 정문학원,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음, 인하대학교.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저희 학교도 생산단위죠. 자, 학교도 생산단위. 자, 인하대학교도 어찌됐건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만은 학교법인도 자, 산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산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산업활동에 대한 정의도 내립니다. 그러면 산업활동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만한 생산단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각 생산단위가 이런 각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생산단위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노동과 자본이 결합돼요. 자, 원료나 자원 이런 건 빼도 돼요.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서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결합하여 제한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산업활동입니다. 자, 산업은 유사한 성질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들의 집합.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 즉 사업체나 기업체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제한화 서비스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산업활동입니다. 자, 산업활동의 범위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영리적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 객관식 준비입니다. 비영리적 활동은 산업활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몇 줄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반드시 암기를 할 수준까지, 그리고 문장으로 쓸 때 핵심 단어 있잖아요. 생산단위, 생산단위 이런 것들 정확하게 문장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생산단위와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된 산업활동. 자, 그런데 이거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 결정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의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즉 생산단위 그러면 사업체가 산업활동을 할 때 이게 농업에 들어갈 것인가 제조업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미자를 세 계절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걸 겨울철에는 오미자 차로 제조해서 판매를 할 때 이걸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농업으로 볼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주된 산업활동은 어떻게 결정되냐? 산업 결정의 우선순위는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그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된 오미자차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비싸게 팔리거나 전체의 액수가 더 많거나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며 근데 그 액수가 비슷해요. 그러면 산출액 또는 종업원의 수나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농업으로 정해지면 세금도 안 내고 국가도 농업에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조업으로 되면 세금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개인한테도. 자, 제10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산업, 국가기관산업, 동력산업 등의 지원 육성 정책에 요청되는 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분류는 통합한 것에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지원 육성 정책에 요청되는 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분류를 신설 세분화했으며 저성장이나 사양산업에 관한 분류는 저성장이나 사양산업에 관한 것은 통합한 또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 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소속 대분류를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들어갑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직업분류는 1960년부터 국세조사에 사용되었으나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ILO, 국제노동기구죠. 국제표준 직업분류가 1958년에 제정되어 각국에 사용되도록 권고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1963년에 제정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7차 때 개정되었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 5년 단위로 개정되기로 했습니다.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가업을 수행하는 능력, 이게 직능. 자, 직능입니다. 직능은 업무 수행 능력을, 이걸 줄이면 뭐죠? 업무 수행 능력이 직능이요. 자, 입에다 붙여놔요. 직능이라 뭐다고요? 업무 수행 능력. 이걸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고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능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이 직능. 자, 그러면 직능 수준은 뭐냐? 자, 그것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그래서, 이게 대강쓰면 안 돼요. 직능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직능이고, 자,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 이것을 직능 수준이라고 해서 1수준부터 2, 3, 4수준까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 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직능 유형은 뭐냐? 직능 유형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뒷말은 좀 대강 써도 돼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것들, 예컨대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제안화, 서비스 종류와 관련된 것이 직능 유형입니다. 예컨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3이 사무종사자예요. 자, 그리고 대분류 4가 판매종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종사자한테 요구되는 거, 판매종사자한테 요구되는 어떤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겠죠. 그럴 때 이것과 이것의 분류가 직능 유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직능 유형. 직능 수준, 직능 유형 정확히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직무와 직업의 개념입니다. 직업분류상 직무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 한 사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되는 일련의 업무와 임무라고 정의하였고, 직업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직업은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보통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체 내에서는 직무라고 써요. 직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조직체 밖에서 사회 일반으로 표현할 때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직무들 중에 유사한 직무들의 결합체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운전 직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회사 밖에도 운전 직무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결합해서 표현하면 운전 직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사한 직무들은 묶음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은 직무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여러 직무의 묶음입니다. 어떤 직무의 집합을 여타 직업과 구별하고 동일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직무 유사성의 기준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과 함께 직무 수행자가 입직을 하기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기업의 특성, 생산 과정이나 최종 산출물 등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최종 개정 체계. 7차 개정 내용은 지난 개정 이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자, 이쪽은 빨리만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전면 개정, 단중분류 이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했고, 국제 표준 직업 분류, 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국제 표준 직업 분류 기준 적용 원칙, 구조 및 부호 체계 등 직업 분류 기본 틀을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 및 신설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객관식에 나왔는데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찍는 방법은요. 뭔가 뜨는 직업이다,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세분해요. 근데 뭔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사양 산업인 것 같다고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 느껴집니다. 그러면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 일자리, 직종 이런 건 세분 신설했겠죠. 또 고용급여 대비 분류 항목 수가 적은 자 사무 및 판매 서비스 직업 분류는 세분화하고 자 그다음에 봐요.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의 분류는 아무래도 로보다 계속되니까 자 아무래도 사양산업이죠. 그래서 통합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준 자료의 활용에 들어갑니다. 기준 자료의 활용. 직업분류는 고용 관련 통계 및 장단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에 활용되며 다음에도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각종 경제 통계 조사 작업 단위 기준, 취업 발전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완율, 사망률과 생명표 작성 기준,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등 산재보험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고용노동부가 쓰고 있는 게 한국고용직업분류입니다. 캐코 코드라고 그래요. 아까 공부했던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 KS 코드죠. KS 코드입니다. 여기는 캐코 코드입니다. 고용직업분류. 그들이 통일해서 쓰면 좋겠지만은 수험생을 위해서 통일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표준직업분류, 한국 고용직업분류, 앞에 공부했던 한국 표준산업분류 다 구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내 직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미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매년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정확성 및 용이성을 위해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현실적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목적,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구인, 구직 등 직업정보의 전달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시장에 취업할 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 현실적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틀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일의 유형이나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한 것으로 특히 고용통계 파악뿐만 아니라 고용실무에 적합하도록 우리나라 직업구조와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한 것입니다. 자, 포괄 범위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 범위와 동일하고 세 분류에서는 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단위가 대분류, 2단위가 중분류, 3단위가 소분류, 4단위가 세분류, 5단위가 세세분류인데, 자, 한국 표준 직업분류는 5단위까지 있고,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4단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류에서 통일됩니다. 제7차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1대1로 자 4단위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매칭 연계되며 분류 항목별 포괄 범위가 동일합니다. 활용,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고용 관련 행정 데이터베이스나 통계 자료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취업 발전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 직무능력 표준, 직업훈련, 국가기술 자격 등에도 활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은 이것은 이제 직업 분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6,700개 또는 한 직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직업사전은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직업 개수를 제공하며 2020년 16,891개의 직업이 수록됐습니다. 이 중 본 직업명이 약 6,075개, 관련 직업명이 6,748, 유사 직업명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직업은 본 직업명이 실제 직업입니다. 현재는 한 6,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직업사전은 전국적인 사업체에서 유사한 직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직업사전은 매년 직종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고 연도별 직종별 직업사전을 발간한 후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업 간 통합 및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발간합니다. 자, 그럴 때 직업정보의 수집 계획을 보십니다. 자, 직업정보의 수집 계획. 직업정보는 수집 시점에서, 자, 직업정보는요, 언제나 이렇게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란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그 기준, 유의사항 하면 언제나 최신의 정보예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원과 정보 생산일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직업정보 수집 계획 준비입니다. 직업정보는 수집 목적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계획에 의해서 탐색됩니다. 직업정보의 수집 목적. 직업정보의 목적은 정부정책, 직업세계에 대한 전망과 추이, 노동시장의 현황, 인력수급 추계 등을 수집하고 이를 직업정보 요구 또는 직업상담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가공된 정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직업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지 개발 등에 이용됩니다. 직업정보 수집 계획 내용입니다.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수집 체계와 방법을 결정하며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수집 출처와 수집 방법이 공개되어야 정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원의 부족, 기술력의 한계, 예산의 부족, 시간 부족 등에 따라 수집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 점도 포함됩니다. 직업정보 수집 계획, 직업정보 수집 계획에서 수집의 목적, 수집처, 수집기간, 수집 방법, 한계 등을 명시합니다. 자, 직업정보 수집의 원칙입니다. 직업정보의 수집 원칙은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자,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 이유는 직업정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보 수집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제시한 정보는 이익 집단을 대변하거나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점검하여 이용합니다. 정보 수집의 원칙 중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수집되었을 때 어떤 정보를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집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정보 받아라 일컬는 인터넷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진실일까? 더군다나 인간은 익숙하게 짝이 없는 정보를 더 많이 더 빨리 습득하였다고 그 정보가 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가고 결국 포기하기를 거듭합니다. 이는 막연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끌리는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직업정보는 관련된 정보라 하여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수집하여야 하며 그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이죠. 직업정보의 수집처를 한번 보십니다. 직업정보 수집처, 직업정보망, 워크넷이나 HRD넷, 큐넷, 통계청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정보망, 언론 미디어인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 자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공공자료로서 각종 정부 부처의 정책 및 보고서, 예산, 인구구조 통계, 법률, 보도자료 등 연구 및 학술 자료로 전문가나 학자의 연구, 학술 세미나, 자료 세미나나 자료 전문가 보고서, 직업인, 면담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기타 협회 및 단체, 개인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 계획 기간, 직업 정보는 정보 수집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 기간과 연관되어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계획과 특정한 수집 필요성에 의해 수집됩니다. 자, 수집 방법. 직업 정보는 유료, 무료 등의 비용적인 면이 있고 이미 생산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면학, 견학, 체험 등을 통해 수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